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놀라운 실화 진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밑바닥에서 시작해 거대한 현대 제국을 건설한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기막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그것도 엄청난 그룹을 창업한 사람이 대체 빈대한테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징그러운 해충과 세계적인 대성공 사이의 연결고리라니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930년대 서울로 한번 가보죠. 한 청년이 빈대가 득실거리는 좁디 좁은 합숙소에 누워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버지 농장에서 무려 4번이나 도망친 아주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죠. 소를 훔쳐 달아났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가난에 짓눌린 캐 매일 밤 지독한 빈대떼의 습격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빈대들이 보여준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빈대를 피하려고 상다리 밑에 물그릇을 놔서 방어벽을 친 거예요. 길이 꽉 막혔죠? 그럼 보통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은 달랐습니다. 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천장을 가로지른 다음에 사람 몸 위로 그냥 뚝 떨어지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 거예요. 이걸 보고 정주영 회장은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하찮은 빈대조차도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려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전력 투구를 하는데 명색이 사람인 내가 못할 게 뭐냐? 와, 이 깨달음이 진짜 대박인 거죠. 이 비좁은 방에서 얻은 작은 통찰이 평생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일명 빈대 철학입니다. 길이 막히면 절대 멈추지 마라. 다른 길을 기어코 찾아내고 일이 끝날 때까지 밀어붙여라. 정주영 회장은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떨어졌던 그 빈대처럼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불가능의 재정의입니다. 빈대 철학이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꿨는지 볼까요? 한겨울에 미군이 파란 잔디를 요구했을 때 그는 잔디 대신 파란 보리를 옮겨 심어서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이 18%라는 숫자 보이시죠? 이거 연이자가 아닙니다. 무려 월, 이자율이에요. 한 달에요. 한국전쟁 직후 고령교 복구공사 때 홍수랑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주변에선 다들 미쳤다고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신용이 당장의 돈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팔고 이 살인적인 이자를 써가면서 결국 기한 내에 다리를 완공해냅니다. 이 방식이 소양강댐 공사에서 제대로 판을 뒤집습니다. 당시 도쿄대 출신 엘리트 일본 엔지니어들은 비싼 콘크리트 댐을 고집하며 그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30%나 싼 흙과 돌로 만든 사력댐을 제안합니다. 게다가 만약 북한이 폭격하면 콘크리트 댐은 무너져 서울이 물바다가 되지만 흙댐은 폭벌을 흡수한다라는 기가 막힌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계약을 따내버리죠. 두 번째 섹션,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벽 넘기입니다. 1970년대 글로벌 독점 기업이었던 포드는 한국이 그냥 이름 없는 하청 조립 공장으로 남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비전은 스케일이 달랐어요. 독립적인 우리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달리는 바퀴 달린 국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현대 간판을 내리라는 포드의 갑질에 그는 맹렬하게 저항했고 보란듯이 미쓰비시와 대체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길을 뚫어버립니다. 공장 짓는 과정은 진짜 말 그대로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울산의 거대한 늪지대 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겨울에 꽁꽁 얼어 콘크리트가 터지는데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통상 4년 걸리는 공장을 딱 절반인 2년 만에 끝내버렸죠. 더 대박인 건 차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온갖 기후의 국가로 포니 5,000대를 바로 수출해버린 겁니다. 당장 해외에서 실패해보고 그 결함에서 지독하게 배우겠다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전력이었던 거죠. 세 번째 챕터, 모래 위에 지은 배입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가장 대담한 순간이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조선소도 없는 사람이 거대한 유조선을 만들겠다니까 영국은행에서 당연히 퇴짜를 났죠. 그때 정 회장이 테이블 너머로 쓱 내민 게 바로 이 500원짜리 지표였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는 니네 영국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서 이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와, 이 배짱과
잊혀진 해양 천재성으로 은행가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기어코 열어버립니다. 근데 대출을 받으려면 배를 사겠다는 주문서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황량한 모래사장 사진 한 장, 지도 한 장, 그리고 도면만 달랑 들고 그리스 선박광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이게 진짜 궁극의 세일즈 아닙니까? 이 황당한 제안을 그의 전염성 강한 엄청난 확신과 열정이 결국 설득해내고 맙니다. 14억 원짜리 수표에 사인을 받아낸 거죠. 여기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 노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짓고 있는 조선소 안에서 첫 번째 유조선 2척을 같이 조립했어요. 제대로 된 크레인도 없어서 불도저로 그 무거운 철판을 끌어당기며 모든 상식과 규칙을 다 박살냈습니다.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네 번째 파트, 천장에서 떨어지기입니다. 이번엔 뱃머리를 중동의 사막으로 돌립니다. 9억 3,100만 달러, 사우디 주베일 항공공사 입찰가인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당시 우리나라 1년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계 건설 역사상 단일 기업이 따낸 가장 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였죠. 이 공사를 해낸 방법은 또 한 번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10층짜리 건물만한 거대 철구조물 89개를 한국에서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바다에 띄워서 인도양 12,000km를 끌고 갑니다. 무려 보험도 안 들고요. 구조물 안에 공기를 가둬서 스스로 뜨게 만든다는 진짜 천재적이면서도 광기 어린 천장에서 떨어지기 작전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10,000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보여준 투어는 정말 전설이 됐습니다. 당시 경쟁사였던 미국 엔지니어가 이렇게 시를 남겼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배고플 때 그들은 미소 짓고, 우리가 지칠 때 그들은 일어서며, 우리가 잠들 때 그들은 미친 듯이 일한다. 이 소름 돋는 직업정신 덕분에 공사 기간을 무려 10개월이나 앞당겨버립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빈대의 유산입니다. 이 빈대 철학이 어떻게 한 국가를 통째로 바꿔놓았을까요? 이 압도적인 지표들 한번 보실래요? 정주영 회장 생애 단 한 번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1인당 GDP 50달러 수준의 식민지 농업 국가가 전쟁으로 다 잿더미가 되었다가 역사상 가장 큰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눈부신 기적의 밑바탕에는 현대 이름표가 붙은 도로와 댐, 그리고 배들이 있었습니다. 1998년 82살의 노구가 된 정 회장은 생애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를 벌입니다. 바로 소 1,001마리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거죠. 왜 하필 1,001마리였을까요? 65년 전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의 소 딱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났던 그 빚과 죄책감을 1,000배의 이자를 쳐서 갚아낸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회장의 핵심 신념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돈이 불타 없어지고 끔찍한 홍수가 나고 계약이 취소되는 고난이 와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코 진짜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꽉 막힌 방 안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작고 하찮은 빈대조차도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길을 기어코 찾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벽, 과연 우리가 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꼭 발견하시길 응원합니다.